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채용 공고 심화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산림복지진흥원 이러한 공기업도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산림과나 아니면은 뭐 산림 치유와 관련된 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산림복지진흥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4년 2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5급 일반에는 산림교육 2명, 산림치유 4명, 일반행정 2명, 시설관리 정기 4명, 안전관리 3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공무직에서도 일반행정 4명, 시설관리 2명, 무기계약직이죠. 사실 이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가는데 내가 좀 실력이 좀 미진하다라고 한다면 공무직으로 지원을 해서 한 1, 2년 쌓다가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정규직 채용 공고가 나오면은 또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한 경쟁에서는 보훈, 장애. 그래서 보훈은 일반행정 4명, 장애는 산림교육 1명과 공무직 일행 2명, 일반행정이란 얘기입니다. 2명을 뽑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차 서류 전형은 공개 채용과 공개 경쟁과 공무직에 있어서는 직무 자격증, 그리고 전산 및 OA 자격증을 35, 25를 해서 60%를 평가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40%를 해서 총 100%에서 1차 서류 전형을 통과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격증이라는 건 직무 자격증과 그리고 이제 전산 OA 자격증이 합치된 겁니다. 그래서 산림교육에 있어서는 숲해설가 35%, 사회복지사 25%. 자, 이게 두 가지 하면 60%죠? 네. 그럼 뭐, 자기소개서만 잘 쓰시면, 정성껏 쓰시면은, 1차 서류 전형은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림 교육은 산림과를 나오신 분들 아니면 산림 치유를 나오신 분들 치유학과 있습니다. 충북대학교가 유명하죠. 충북대학교는 박사학위까지 있어요. 박사 코스까지 다 있습니다. 아주 산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충북대학이 아주 유명합니다. 뭐 충북대학교 학생들이 여기를 또 많이 가리리라고 저는 봅니다. 산림 치유에도 뭐냐면은 충북대학교가 치유 뭐 석사, 박사까지 코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응급구조사. 일반 행정에 있어서는 CPA. 자, CPA는 공인의 계사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일반 행정에서는 재경관리사, 경영지도사,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고문을 보시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기술사, 사실 기술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기사, 산업기사 20%, 기사 25%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징 첫 번째는 인성검사는 적부로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부적격이 되었을 때 결국은 필기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면접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인성검사가 되게 중요한데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인성검사를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그때서부터 아 뜨거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신경을 쓰는데 과연 인성검사를 어디서 할까요? 저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인성검사도 제가 다 인성검사를 코칭해 줍니다. 그래서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MMPI2, 다면적 심리검사라고 할 수 있는 MMPI2도 제가 봐줍니다. MMPI2는 한국수력 원자력, 한수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사실은 무지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뭐 4명 중에 1명이 떨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인성검사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성검사 테스트 받는데도 되게 많습니다. 거기서 좀 부적격이 나오거나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어느 파트가 이상한지를 아시고 그 파트를 어, 개선하려고 노력하셔야죠. 그래야지만 인성검사를 합격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인성검사를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인성검사를
전체를 외워가지고 복원해서 전문가한테 이거를 OX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네이버 지식인 활동을 하는데 인성검사 질문 정말 많습니다. 저한테만 많습니다. 저한테만. 네, 접수 기간은 9월 11일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 그리고 23일 월요일까지 월요일 2시까지입니다. 자, 2차 필기 전형에서 공개 경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산림교육에서는 산림교육의 이해, 산림휴양, 문화, 산림생태학. 자, 산리과에서 학과로 공부하는 과목들이죠. 산림치유는요, 이 치유와 관련 학과, 충북대학교가 아주 유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행정이 참 독특합니다. 경영과 경제를 한다. 근데 행정학을 본다? 그러면 내가 경제, 경영, 회계를 공부해 왔는데 행정학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 달 동안 행정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전술을 짜야 됩니다. 전술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공부 효율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시다. 좀 더 아주 행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령을 가르쳐 달라 그런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자, 전기 그리고 안전관리. 2차 직업기초 능력 평가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 대인관계 조직 이해, 정보 능력. 자, 여기서 독특한 게 뭡니까? 수리 능력이 없죠. 결국은 수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자료 해석이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듈형 5가지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지문 독해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비문학적인 부분도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10가지의 모듈형에서 5가지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겠죠. 지금서부터 한 달 동안 하시게 된다면 직업기초 능력 평가도 좀 더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제한 경쟁에 있어서 보험과 장애는 시험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인성검사만 통과되면 면접 전형으로 바로 갑니다. 자, 보훈 대상 장애인 분들 중에 공부를 좀 이렇게 제대로 안 해놓으신 분,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소개서를 잘 쓰셔야 될 겁니다. 자, 공개 경쟁에서 공무직은 전공은 보지 않고 직업기초 능력 평가. 자, 요 의사소통 문제 해결, 대인관계 조직위에 정보 능력 요 5가지 파트만 보고 그리고 인성검사를 통과하면은 자 면접 전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3차 면접 전형은 산림교육과 산림치유에 있어서는 경험 면접과 PT 면접, 경험 면접,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PT 면접, 뭐 산림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겠죠. 저도 사실 여기 산림복지진흥원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공고문을 체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PT 면접에서 산림과 관련된 요즘에 이제 산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게 이제 산불 관련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병충해죠. 네. 뭐 솔리호파리 뭐 이러한 병충해 문제가 되게 대두되고 있고요. 또한 이 산림이 결국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산림을 더더욱더 울창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정신적 이상을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치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흡 치유라는 부분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산림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산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PT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사회가 나올 수 있다. 전방위적으로 준비를 해 두셔야겠죠. 나머지 직렬에 있어서는 경험 면접과 상학 면접입니다. 이 상학 면접,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지원자님이 우리 산림진흥원에 입사되어 상사가 당신을 계속 뭐 비토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이게 상학 면접입니다. 근데 이 상학 면접 기초를 배워두지 않으면요, 정말 제대로 대답하기 힘듭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상학 면접을 위해서 총 2시간씩 3회 3주를 배웁니다. 그 안 배워서는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상학 면접 잘못하면 꼬리 질문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꼬리 질문 제대로 못했을 때 그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요령. 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의문스러우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의문스럽더라면 의문스러움도 갖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의문스러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의문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을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요, 내 개인의 능력이 아주 출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만큼 공기업은 1차서부터 2차, 3차 나름대로 온 정성을 쏟아야지만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꾸준히 새로운 공고문 10명 이하 빼고 10명 이상이 되는 채용 공고 기업들은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 그러니까 접수 기간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언제 나온지도 몰라가지고 지원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 유튜브만 꾸준히 보시면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좀 전에 PT 면접에서 살림과 관련된 부분과 또 하나는 사회, 문화 이러한 부분들이 출제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꾸준히 신문을 보시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자연히 해소할 수 있다. 제가 신문 스터디 무료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일에 저녁 6시에 중앙일보를 가지고 30분 동안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강의라는 게 스터디라는 게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기사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뭐 말로써 이해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읽으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읽으라고 하는 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잘 읽어두셔도 PT, 토익, 뭐 직무 이러한 부분들을 웬만큼 해결할 수 있다. 웬만큼이 아닙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5년 그리고 학원 운영만 13년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많은 합격생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름의 전문가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증이 발생된다면 연락 주십시오. 간단한 상담은 무료로 전화든 아니면 줌이든 아니면 문자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루에 정말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문자다 보면은 한 가지 정도는 문자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다섯 여섯 번만 하면 되지만 사실 그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자로 못합니다. 그건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두 가지 방법. 전화 아니면 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 강의에 나름의 공감을 하신다면 여러분 저의 노력에 반해서 여러분들은 득을 보셨다면요 당연히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